네, 포커스인 제주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6년 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줄여서 제주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위원 6명이 제주도가 인권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집단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신강엽 제주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제주인권위원회가 지금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이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인권위원회는요, 2012년도쯤일 겁니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시를 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정책을 심의 자문하고 인권 침해 구제 사안에 대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 인권위원회입니다. 공고까지 할 수 있군요. 예, 공고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자, 이게 15명 인권위원 가운데 6명이 지난 16일에 집단 사퇴를 하셨는데 네. 표면적인 사퇴 배경이 제주도의 위탁 업무를 맡은 모 재단에서 환경미화 담당하시던 분이 부당해고를 당해서 복직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서 제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제주도가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종결 처리해버려서 사퇴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인권위원회 보고가 되거나 인권위원장과 어떻게 전달이 전혀 안 됐던 겁니까? 저희 사퇴하신 6분의 위원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가장 붕괴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진정 사건에 관련해서 수신자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일절 고지를 안 하고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행정부원이 지금, 진정인이 철회 의사를 밝혀서 자기네가 철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진정인은 철회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에서 좀 몰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진정된 내용을 보실 때 제주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도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력 조정을 하라는 요청이 와서 고자왈 공유재단에서 이분을 이제 정리해고를 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도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예. 이 제주도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업무를 넘긴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규정대로 잘 처리한 것 같지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인권위원회에 보고가 되거나 적어도 위원장하고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이게 조례상에 도지사의 책무에 법적 책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권 침해 구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역할에서도 인권 침해 구제에 관한 사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실제로 의견 표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헌법 제117조에 의해서 인권 업무 자체를 국가 사무로 단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률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어떤 인권 침해 사안이 있을 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 권한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 수 없다고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인권위원회가 2016년 제주 인권조례에 따라서 설립됐고 임기 2년씩 그동안 1기, 2기 인권위원회가 끝나고 지금 3기 인권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그동안 이 인권위원회 운영 과정에 이번처럼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일 처리를 해버렸던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작년 2021년도에 제주도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제주 인권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기, 2기 인권위원회에서 서로 상의를 하고 공고문을 만들고 공고를 발표한 것까지 공식적으로 다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3기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논의 자체를 중단시켜버려서 그 전에는 좀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논의는 좀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서 유독 인권위원회와 논의는 아주 일방적으로 이제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이전 1기, 2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인권 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이게 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게 현재 인권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떨어져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인권 업무가 지금 행정 업무로 들어간 지는 이제 역사가 예. 그렇게 길지 않기 예. 때문에 인권 공무원들이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기, 2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인권 침해 사건이 나면. 예. 그러면 공무원하고 같이 외부 전문가가 붙어서 그 사안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보고서를 인권위원회로 올리고 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걸 의결하는 절차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사실은 상호 협의를 통하고 예. 외부 전문성을 좀 수용하는 방식이 됐었고 임시 절차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아예 다 배제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럼 관심도가 적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예. 이게 그 인권 기구에 대한 이해도나 예. 인권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지금 공무원분들한테는 충분히 올라오지 예.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게 돼버린 거고 또 스스로 인권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려서 지금 상당히 위상이 격화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제가 이게 6월 8일 날 인권위원회를 할 때 예. 몇몇 사안들을 보고사항으로 올렸길래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권 실태 연구진 용역 조사라든지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예. 되겠다 해서 심의 사항으로 올려달라. 그런데 인권위원장한테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고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보고사항으로 올렸던 예.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이거는 거수기도 아니고 보고만 듣고 그냥 앉아 있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전 양해나 설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좀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허수아비 이상으로 예. 이제 아주 마비시켜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서울과 경기, 강원도 같은 일부 시도에서는 이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인권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에도 이런 인권기구를 만들자고 뭐 제안이나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 인권기구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고 도의의 예. 동의 절차도 있고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조금 더뎌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절차가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작년에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그 인권 기본 그 체제에 관련된 예. 이렇게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도에서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인권기구에서는 좀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법적 기구화를 만들고 예. 저희들은 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감사위원회의 그 한 기능으로서 인권기구를 넣어가지고 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뭐 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예.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인권위원회든 아니면 조사관을 갖게 되는 인권기구를 만들든 간에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독립성을 좀 더 갖는 그런 기구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사실 국제기구의 예. 그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에서 보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반사태 기자회견 이후에 그 인수위 측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권기구가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권행정 자체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견제나 심의 기능들이 예. 좀 있기 때문에 도지사 직속으로 좀 담당관을 좀 설치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전문관을 조금 두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예.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법제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특별법에 인권기구를 좀 명시를 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예. 안정된 기구가 좀 설립이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동반사태 기자회견을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예. 이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거기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인수위원회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인수위원회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인수위원회가 이제 정책을 예. 아예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니까요. 예.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충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 충분히 경청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영훈 당선인에게 충분하게 그 전달을 하겠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사산평화인권국 과 체제로 변경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립직제를 조금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요구였고 그런 관계에서 상호 의견 교류가 좀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독립적인 직제를 가져야 네,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특별법에 따른 인권기구, 제주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이게 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현재 인권위원회에 비해서 얼마나 기능과 역할이 강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특별법에 따라서 인권기구를 만들 경우에. 네. 지금 상황에서도 보듯이 예. 이게 그 조례에 근거했는데 조례 자체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이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가버리는 예. 희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력이나 제도적 측면들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법적 기구화한다면 법적 준수 절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권 제도나 기구에 대해서 그 법적 위상과 책무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좀 법제화를 좀 추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무원들이라는 게 계속 자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권 분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어떻게 업무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러니까 도 행정에서의 인사 그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서 뭐 순환 보직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원칙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다만 이 인권기구 관련해서는 타 지역도 그렇지만 보통 핵심 결정자, 의사 결정자들은 외부의 전문가를 공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직속으로 그 담당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사 전문관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외부 인력이 좀 들어가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앞서 그 얘기했던 그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했던 게 국가인권위로 넘어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아,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긴 사안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뭐냐면 그쪽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로 안내했다고 안내했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진정 사건을 넘겨받았는지 뭐 자문을 구했는지 그런 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국가인권위에서 좀 다룰 수 있냐 그랬더니 아까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무조건 국가사무로 넘길 수 없다. 지방사무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자신들도 이해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정되셨던 분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저희가 6분의 그 사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들끼리라도 민간에서라도 의견을 내보자 해서 그 가칭 이제 도민인권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요 진정 사건을 다루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좀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변호사님들 법률 조금 조언도 좀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6명의 인권위원회 동반 사태 이후에 좀 파장이 커졌고 제주자치도의 마지막 그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주자치도 그 담당 국장이 유감 입장도 표명했는데 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온 게 있는지요, 제주도에서? 도에서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자신들은 조사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뭐 이랬는데 문제는 그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판단을 공무원이 전부 다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 인권위원회나 상의를 해서 인권위원장의 권한도 있는데 그런 건 다 패스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셨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인권위원회 회의는 많이 열리긴 했습니까? 그래도? 이게 재밌는 게요. 일기 때 인권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해서 제가 한 20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저희 그 3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2년 동안 해서 8차례인가 밖에 이제 열리지 않았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이게 뭐 도지사가 공석이라서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행정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뭐 책무성 있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인권위원회가 상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서로 이제 좀 존중하는 관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차기 도정이 들어와서도 그런 정책들을 수행하거나 권고사항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안 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제주도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제주도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실 거로 지금 들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저희가 이거를 그 조례에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안을 제3자 기관에 다시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회 가는 거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뭐 그 잘못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 절차나 처리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가기는 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에 차기 도정에서 인권 정책을 어떻게 이번 사안을 받아 보고서 어떻게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냥 그럼에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 청구를 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작위죠.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에 인권기구나 인권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어떤 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종 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자신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왔듯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이기적인 권한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이에서 그 권리가 충족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사람은 사람과 같이 사람과 만나야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인권은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에서 자기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호 존중의 원리, 상호 토론의 원리, 그다음에 상호 이해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행정공무원들도 그런 인권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호 존중. 또 오늘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더 왕성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인사들이 기용될 것이다. 후보군이 20명이 넘는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까지 떠도는 상황입니다. 선거 공신이더라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 기용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영훈 도정은 시작부터 괴란대 힘을 빼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원희룡 도정 초반 제주시장 후보가 몇 차례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큰 이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감히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